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골반 기저근 그 기능해부학적인 골반 기저근의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pelvic floor 즉 우리가 얘기는 많이 하고 골반 저근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지만 또 조금 더 거기에 덧붙여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pelvic floor는 아무래도 요실금뿐만이 아니라 이 변을 보는 데 있어서 앞쪽에서의 변이 아니라 또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이제 대변을 보는데도 문제를 주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골반 저근 위에 있는 이 장기들의 프롤랩스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바깥쪽으로 밀려 나오는 이런 현상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신경계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urinary tract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도와 관련된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부분.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성생활에도 문제를 준다. 그리고 만성 통증에도 문제를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리뷰해 드린다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세 개의 골반뼈와 거기에 천골이 그리고 미골이 붙어 있는 형식의 골반 컴플렉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pelvics 즉 골반의 뼈 해부학 즉 골격 해부학적으로는 지금 앞쪽으로 보이는 치골 뒤쪽에 꼬리뼈 그리고 그 꼬리뼈 위에 있는 천골 그리고 양옆쪽으로 장골과 골의 경계선에 있는 우리가 뭐 sit-bone이라고 하는 이 골반뼈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다 그대로 근육 깔아놓은 거죠. 근육 깔아놓은 건데 이 앞쪽에서부터 보시면 퓨비스 아니겠습니까? 이게 치골과 미골 사이 연결된 공간을 쭉 연결해서 인대 끼고 미골까지 들어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치골미골근 그리고 장골에서 미골까지 연결되는 장미골근 그리고 하나는 그냥 미골근이 되겠죠. 이것이 전체가 pelvic 여기에 있는 이 미골근 그래서 거의 이 방바닥을 깔아주듯이 이 밑부분을 깔고 있는 것이 이 골반 기저근인데요. 양 옆으로 살짝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여러분들 보시는 이상근입니다. 그리고 렉텀 여러분들 아시는 항문과 성기 주변으로 끌고 가는데 조금 더 낮게 깔려 있는 그 근육이 이제 치골 직장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치골 미골근과 치골 직장근은 가까운 위치에서 같이 머무르면서 이 장기들 그리고 이 생식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것은 골반 기저근의 횡격막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요. 한국말로는 회음막이라고 하는데 이제 더 밑바닥 위에 저근이 있고 또 밑바닥에 저근이 있는데 이게 두 층으로 나뉘죠. 여러분들 밑에 보면 이 회음막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또 공간이 있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남자의 전립선과 여자의 질 그 옆으로 지금 떨어지는 것이 버보 캐버노시스 그리고 바깥쪽에 치골을 따라가는 것이 이스키오 캐버노시스 요게 이제 치골이 아니라 치골 앞부분에서부터 이제 좌골이죠. 그래서 이제 바깥쪽으로 이스키오 캐버노시스 그 다음에 여기서 종단하는 여기서 그냥 transverse 횡으로 넘어가는 deep transverse peroneal 이제 회음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좌우측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회음막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게 밑에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lower layer 밑에 부분에 저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골반을 옆으로 놓고 얘네들이 어떻게 밑으로 깔려 있는가를 보면 지금 보시는 대로 여기가 미골, 이 앞이 치골이다 그러면 밑으로 이상근 빼고는 지금 거의 다 밑으로 다 깔려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리오칵시지어스. 요것이 장미골근, 요것이 이제
치골 미골근 그리고 미골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골반 저근이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조금 더 입체적으로 좋은 그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앞쪽이 되겠고 뒤쪽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퓨비스에서부터 치골에서부터 미골까지 어떻게 퓨보 각시지어스 근육, 치골 미골근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 밑에 퓨보 렉탈리스 머슬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치골 직장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그 밑에 제가 회음막, 아까 보여드렸던 회음막이 이렇게 연결돼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것을 잘 아셔야만 이 근육들이 움직일 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방금 전의 이미지와 다르게 요 이미지를 보시면 제가 그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그 생식기나 또는 장기, 이거는 이제 직장이 될 텐데 이와 같은 장기에 영향을 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보여주시는 대로 밑에 있는 그 치골 직장근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 블레더 요도 이 방광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직장을 감싸 안으면서 미골로 가고 여기서 이 근육이 어떻게 타이트한가에 따라서 여기에 압력을 줄 수 있고 압박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 밑에 있는 회음막도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그 요도만 보이고 질이 보이지 않는데요. 남성의 전립선이나 또는 남성의 생식기가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서로 생식기나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타이틀을 pelvic floor의 이 팬 모양이다. 선풍기 모양처럼 그 팬, 뭔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부채꼴 모양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다 기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퓨빅스에서 치골까지 떨어지는 거 이렇게 되게 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 정지점이기 때문에 이곳이 정지점이 되면 앞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미골, 꼬리뼈를 끌고 들어가게 되겠죠. 꼬리뼈를 끌고 들어간다는 것은 꼬리뼈가 이렇게 있으면 앞쪽으로 이렇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꼬리뼈 주변에 있는 이 근육들, 뭐 미골근이 되겠죠. 미골근이 뻑뻑해지고 빳빳해지고 경직되게 됐을 때 허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골반 저근이 앞쪽으로 밀리게 될 경우에 그리고 앞쪽으로 경사를 가게 될 경우에 이것은 분명히 요추의 역학적인 포지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요추를 신전하고 허리 부분을 신전하고 어떻게 미골을 앞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추를 신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골이 뒤로 딸려와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 그러면 골반 저근이 어떻게 허리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골반 저근의 근육들은 단지 끌어당겨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늘어나면서 수축도 하게 되는데요. 늘어나면서 수축하지 못하는 골반 저근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꽤 많이 있다. 그것이 결국은 저근이 타이트하고 경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대로 저근이 약해서 괄약근 운동도 해야 되고 케겔 운동도 해야 되고 이것이 요실근과 관련도 있고 저근이 약하면 요추를 지지해 주지 못하고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무조건 다 저근을 꽉 이렇게 뭉치게 하거나 수축하게 하는 이런 운동들은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다른 그림으로 그 밑에 있는 회음막을 떼고 보게 될 때 지금 여성의 질이 있게 되고 요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문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뼈와 관련해서 이 세 개의 층이 치골미골근, 장미골근, 그리고 마지막에 미골근이 어떻게 골반을 끌어안고 있는가. 그 얘기는 뭐냐면 이쪽에 보시면 이것이 좌골의 결절이거든요. 튀어나온 좌골의 결절이잖아요. 그럼 이 근육들이 늘어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좌골의 결절과 결절 사이가 늘어나게 되겠죠. 이것이 골반이 오픈, 열리는 것이고 또 이 근육이 다시 잘 수축해야 앞쪽으로 당겨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잘 하는 골반이 기능이 좋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잘 못하는 골반은 분명히 변형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게 된다. 또 하나는 그 밑에 빅 트라이앵글이라고 회음막이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이게 약간씩 틀려요. 왜 그러냐면 남자는 이 회음막이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회음막도 근육과 연부 조직인데 여기에 이제 여자분들이 특별히 남자는 그렇지 않지만 여자분들의 질이 이렇게 구멍이 또 하나가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힘을 쓰는데 문제가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주장을 펼치는 이 골반 적응과 관련해서 그런 과학자들이 있고 또 그런 임상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또 조금 다른 쪽은 야 무슨 소리냐 여기에 약간의 홀이 있긴 하지만 여자들이 어때요 임신을 하게 됐을 때 아이의 몸무게와 그리고 그 장기 불어난 몸을 아, 버텨내는 그 힘이 사실은 뭐예요 이렇게 이 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렇게 해낼 수 있는 근력과 또 탄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건데 그것은 뭐 약간 학자에 따라 조금은 틀리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자분들이 이 회음막의 기능이 출산 후에 떨어지고 그렇죠? 훨씬 거기에서부터 오는 기능 저하가 있다라는 것은 다 같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트라이앵글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질과 요도를 가까이 싸고 있는 이 캐버노서스 머슬과 이스키오 캐버노서스 머슬 그리고 이 옆쪽으로 가는 회음막의 이 가로 회음막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럼 도대체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항문을 감싸면서 이쪽에서의 어떤 역할을 해주죠? 예, 괄약근 또는 앞쪽에 요도를 비워주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대사 역할도 하지만 골반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이 회음막이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팔자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회음막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여기에 물론 많은 신경세포들이 있지만 이 회음막에 제가 지금 화살표로 보여드리는 센트럼 텐디엄 요게 밑에 있는 중앙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앙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부위가 어떠한 상태냐에 따라서 특히 여자분들은 요 부위에 근육이 아기의 머리를 원래 있는 좋은 위치에다가 갖다 놓을 수 있는 자동적인 수축을 하는 근육이요. 그 부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출산을 하신 선생님들이 오늘 이 세미나에 들어오셨다 그러면 출산을 하게 될 때 머리가 나오고 C섹션이 아닐 때 이 부위를 커팅한다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위가 인시전 된다는 것을 다 들어보셨고 또 경험도 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위는 결국은 어떤 부위냐? 이 부위가 골반이 위에서부터 호흡을 할 때나 압박을 받게 될 때 하지의 다리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골반을 포지셔닝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터, 배구에서 세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출산 이후에 약해지고 여기가 뻑뻑해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빳빳해지게 되고 경직되게 되면 이제 불기능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회음막의 앞부위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을 잘 해주게 되면 골반을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주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들어주는 기능 그래서 옷걸이 같이 뒷부분이 아니라 앞쪽으로 힘이 잘 실리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아마 여러분들 센터에서 시간이 있으시다 그러면 몇 명이 같이 모여서 이런 운동이나 이 테라밴드를 가지고 한번 이런 것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여주시는 대로 테라밴드의 뭐 빨간색이 이곳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치골에서부터 미골까지 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회음막들이 어떻게 삼각형을 이뤄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인가를 한번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그냥 함께 그냥 올라왔다 내려왔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와 옆으로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앞뒤와 옆으로 에너지를 주고받는데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골반 기저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골반 저근과 함께 가까이 있는 두 근육이 있다면 그 두 근육은 고관절, 즉 대퇴의 외회전 근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기능의 과학을 잘 배우셨다면 그 근육이 어떤 근육인지 아실 거예요. 뭐죠? 네, 내폐세근과 이상근입니다. 그래서 이 내폐세근, 여기 보시면 이 내폐세근의 그 건과 막에 나머지 골반 기저근들이 붙어 있게 되는데요. 이 내폐세근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것은 외회전을 시키는 바깥쪽에 붙어 있는 근육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게 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골반뼈에 붙어 있고 또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이것이 예, 대퇴뼈에 붙어야지 얘를 돌려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뇌폐쇄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경직되게 되면 골반으로 고관절을 끌고 오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은 뭐 회전을 시킨다는 역할이 아니라 일단은 여기에 있는 아세타블럼이라고 하는 이 대퇴의 대가리를 잡아줄 수 있는 이 분학으로 이것을 끌고 오게 되기 때문에 고관절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외회전으로 돼서 이게 다리가 아웃워드 됐다라는 것보다는 고관절이 타이트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 지금 천골이 보이실 거예요. 미골도 미골근이 붙어 있는 곳이 미골이지만 또 이렇게 와가지고 정지하는 곳이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이 반대편에 있는 골반뼈 아세타블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퇴의 대가리를 껴안고 있는 그 파사, 거기에 파인 곳까지 이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꼬리뼈 근육이 뻑뻑하고 여기에 있는 내폐세근이 뻣뻣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관절이 뻣뻣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관절의 대퇴직근이냐 햄스트링의 문제냐, 그래서 고관절이 뻣뻣한 거냐, 아니면 골반 저근의 문제냐, 또는 골반 저근과 함께 있는 앞트레이터 이런 폐쇄근이나 뒤쪽에 있는 미골근의 문제냐. 여러분 미골근과 앞트레이러가 타이트해지게 되잖아요. 고관절만 뻣뻣해지는 게 아니라 밑에 뚱이 말미에 있는 허리에 굉장히 큰 텐션이 가게 됩니다. 굉장히 큰 압박이 가게 되고 스트레스가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트레이러를 유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트레이러를 유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상근이 뻣뻣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상근은 천골에 이렇게 붙어 있고 뒤쪽에 있는 대퇴의 다 아시겠지만 위쪽에 있는 그레이터 트로켄트,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으로 이상근이 뻣뻣해지게 되면 동일한 좀 것이죠. 줄여볼 네. 거야? 소리 들려. 걷게 될 때 이 대퇴는 그 사람 어때요? 엄청 유명한 미골과 사람인가 봐. 천골. 그렇죠? 왔다 갔다 해주는 것인데 그 걷는 그 패턴이 바뀌어지게 되고 안쪽으로 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골반 저근의 문제가 이상근, 앞트레이터 함께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이 걷는 데에서도 보행에서도 문제가 올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올라가는 화살표가 기울게 되겠죠. 기울게 되겠죠. 여러분 이 골반 저근을 잘 아시면 왜 골반 저근이 밑에 있는데 허리에 붙어 있지도 않는데 왜 허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냐라는, 뭐 골반 저근이 약하면 경직되면 허리가 아파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어때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는가를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그렇죠? 이게 저근의 문제냐, 저근의 위에 있는 이상근의 문제냐, 압트레이러의 문제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대로 그냥 하나를 웅뚱그려서 괄약근 운동하고 여기에 있는 골반 저근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을 하고 골반의 저근을 엘리베이션 거상시켜서 텐션을 올려주는 운동을 한다, 이런 것을 얘기하기에는 골반 저근과 저근의 옆에 있는 근막과 건이 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방향으로 움직여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화살표가 지금 어때요? 여기 보시면 치골 쪽으로 이 좌골 쪽으로 가서 다시 미골 쪽으로 가고 항문과 질 이렇게 왔다 갔다 에너지가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여기 보시면 이상근은 어때요? 대퇴의 트로켄터부터 청골까지 에너지를 주고 내폐세근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
그레이터 트로켄터 대결절이 아니라 소결절 중앙 부위에서부터 좌골과 앞에 있는 전체적인 골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두 근육 적응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고 미골근 제가 이스키엄 좌골의 그 스파인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이것이 그 대둔근 그 둔근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장미골근 같은 경우에는 장골에서부터 미골근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치골미골근은 두 개의 다른 물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치골로 가고 하나는 미골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반 저근은 굉장히 다이나믹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좌골이 벌려지게 되겠죠. 이 근육이 늘어나게 되면 벌려지게 되겠고 앞쪽에 있는 미골이 천골을 향해 아니 앞쪽에 있는 치골이 미골과 천골을 향해서 도로 이렇게 앞쪽으로 기울게 되게 뒤쪽으로 기울게 되겠고 대퇴뼈는 바깥쪽으로 돌거나 안쪽으로 돌지 않고 동일 이 곧바르게 스트레이트 하게 직선 방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지의 움직임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준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오늘 저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에릭 프랭클린이라는 저자가 Pelvic Power라는 책을 낸 적이 있어요. Pelvic Power에서는 결국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런 훈련을 시켜야 되냐 그럴 때 무조건 이 저근의 문제점이 뭐예요? 우리가 뭐 마사지 하기도 힘들고 깊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breathing, 호흡을 하게 될 때 그 적은에까지 미치고 그것이 느껴질 수 있게끔 인지하고 호흡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횡격막을 끌어당기면서 복강내압이 늘어나게 될 때 그 복강내압이 증가하면서 이 바닥에 있는 제가 보여드렸던 뭐예요? 횡격막과 회음막에 이르기까지 얘네들이 함께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을 느끼고 다시 반등해서 수축하는 것을 느끼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10분 후에 여러분들 이 세미나가 끝난다는 것을 제가 그래서 40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부지런히 뭐 노트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보셔야 되겠는데 밑으로 횡격막이 이것을 내려올 때 eccentrically 신장성으로 밑에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호기 내뱉을 때 이 거상하게 되는 것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에너지가 떨어진 사람들은 뭔가를 막 거기서 기계적으로 수축시키려고 하지 말고 호흡부터 밑으로 잘 전달이 돼서 자극을 해서 늘어났다가 반등하는 밴드가 다시 탁 탄력 있게 올라오듯이 하게 하는 것을 해라. 근데 이것을 이렇게 서 있는 자세나 앉아 있는 자세보다는 왜 그러냐면 이게 장기가 pelvic floor를 누르기 때문에 이것이 pelvic floor에 좋은 느낌이 없고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pelvic floor 근육을 예민하게 끌어당기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들어 누워서 이렇게 다리를 들고 노는 것처럼 요와 같은 자세로 즉 장기가 pelvic floor를 누르지 않는 자세에서 밑에 제가 봤을 때 한 10이나 15cm 정도 되는 약간의 압력이 있는 공을 양쪽 엉덩이에다 갖다 놓고 허리에 힘을 뺀 상태에서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양쪽의 엉덩이가 엘리베이션 된 상태에서 무릎에 힘은 그냥 풀고요. 다리를 살짝 들어주는 겁니다.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 하는 운동을 하는데요. 요때 이제 다리를 많이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할 때 떠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극을 받지 못한 pelvic floor 근육이 있다라는 것이고 2, 3주 정도 그것을 잘 해내면 훨씬 힘들지 않고 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들었을 때, 내렸을 때, 들게 되면 늘어나고 내렸을 때 다시 수축하고 들게 되면 늘어나고 내렸을 때 수축하는데 이렇게 밑으로 공을 갖다 놓고 그것이 잘 느껴질 수 있게끔 압박하고 그리고 딱딱한 곳에서 움직이게 하는 것보다 먼저 이런 단계에서 먼저 하게 되는데요. 조금 잘하시는 분들이 있다고는 이제 무릎을 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부위에 자극이 많이 가게 되고 기능이 좋아진다. 지금 보여지는 게 아까는 구부렸지만 펴서 양쪽으로 지금 어떻게 돼? 양쪽으로 이렇게 틸트 시키는 운동을
하게 될 때 훨씬 더 좋은 자극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 외에 자세를 바꿔가면서 pelvic floor에 있는 근육을 자극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pelvic floor의 트라이앵글, 회음막과 전체적으로 있는 그 밑에 있는 치골, 미골근, 미골근 포함해서 그 근육들을 신장시켜 주는 겁니다. 일롱게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자세들을 좀 취하게 하고 이런 자세들을 보통은 이 사람들은 한 7번에서 12번 정도 취하게 하고 또 다시 누워서 할 수도 있게 되고요. 요것은 아까 했던 운동하고 좀 비슷한데 그대로 pelvic floor 근육을 바닥에다 대고 요추를 신전시켰다 굴곡시켰다 하면서 또 pelvic floor를 움직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방경사, 후방경사가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꼬리뼈 만져가지고 꼬리뼈 만진 상태에서 고관절까지 고관절의 뼈 만져보고 꼬리뼈 만져보고 해서 그쪽에 있는 움직임이 어느 정도 이 벗을 끌어당기는 거죠. 엉덩이를 쭉 끌어당겼다가 릴렉스 할 때 양쪽에 차이가 있게 움직이는지 어느 쪽이 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만져보게 되면 이 어느 쪽이 경직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될 수 있죠. 그죠? 요 자세도 괜찮습니다. 요 자세도 그렇게 적으니 장기의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그 저근들을 자극하고 또 풀어줄 수 있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이런 동작들도 굉장히 좋은 동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5분 여러분들을 갑자기 제가 카메라가 나가면서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정도로 제가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오늘 지금 여기 딱 보니까 뭐 안타깝지만 100명 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5분 33초 정도 지금 남았는데요. 잠깐만 제가 채팅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들어가서 뭐 5분인데 뭐 어쩔 수 없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신다 그러면 제가 질문에 답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에릭 프랭클린의 지금 pelvic power라는 책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좀 근육적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곧바로 솔루션으로 가는 처치를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 여러분들 이미 배웠던 펠빅 뭐죠? 로테이션 하는 거 있잖아요. 펠빅을 앞쪽으로 전방경사, 후방경사 시키면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 좌측으로 밴딩하면서 움직이는 움직임, 이런 것들 잘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근육들의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오늘 지금 외회전근들이 pelvic floor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그냥 저금만 생각하고 그냥 간단하게 여기 강화하면 뭐 요실금도 해결되고 뭐 이러겠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함이고요. 한 가지는 조금 여러분들이 성인을 상대로 다 운동을 주시기 때문에 아까 잠깐 여러분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셨지만 이 안쪽에 있었던 이스키오 캐버노서스 말고 퓨버 그 캐버노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남자분들의 피너스와 여자분들의 버자이나 그 질, 그리고 그 버자이나의 위쪽에 있는 많은 신경이 있는 성감대도 느끼고 그런 부분들을 느끼는 곳과 이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부위에 굉장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골반 저근이 타이트한 사람들이 성생활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통증을 느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능 장애가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적인 생식기와 관련돼 있는 것보다는 그 생식기를 감싸고 있는 결국 이 골반 저근은 여러분 다 근육이 아니라 근막 연결 조직으로 함께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경직되게 됐을 때는 거기에 신경들이 압박을 받게 되고 민감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운동을 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회원의 컴플레인 그분들의 필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이 100분 정도 되시는데요. 저는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지금 차의과학대학교의 스포츠의학대학원장으로 있고요. 이러한 시기일수록 저도 굉장히 제자들이 스튜디오나 센터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좀 수익도 내고 좀 즐거운 이 일들을 해야 되는 이 시기에 사회적으로 감염을 막기 위한 제재와 행정명령이 아쉽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쪽 분야가 진입장벽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고 우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회에서는 그러한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약간의 불편함이에요. 제가 느끼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헬스케어와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 위드 코로나인데 여기서 회원의 몸을 잘 관리하고 선수의 몸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전문성을 고취하고 그것을 높게 하는 것에 시간을 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공감하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 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알아가시고 공부하셔서 이러한 시기가 잘 안정됐을 때 더 빛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개발해 주시는데 노력을 해주시고 제가 큰 힘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또 좋은 정보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